안녕하세요. 지게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이두온 작가님의 타오르는 마음입니다. 타오릅니다. Fire, Fire. 정유정 작가님과 마야베 미유키가 극찬했다는 이두온 작가님의 타오르는 마음. 강력한 핏빛의 책 표지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한여름을 오싹하게 해줄 스릴러물 추천으로 3권 중 1권을 요 타오르는 마음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타오르는 마음을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 스포, 결말 포함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소설은 1인칭 시점으로 벤나라는 여자애와 위도라는 노인의 시점을 오가면서 이루어집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비말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비말이라는 마을은 넓은 평원이 있을 뿐 딱히 농사를 지을 땅이나 관광, 상업이 발달한 곳도 아니고 인구도 굉장히 적은 작은 마을입니다. 한때는 오가는 화물차 기사들로 장사도 그럭저럭 됐었지만 고속도로가 생기며 사람들의 왕래가 없어진 이 마을은 더더욱 썰렁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원에 솟은 5m 바위에서 불에 탄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되고 그 후 연달아 5구의 시신이 더 발견이 되는데요. 피해자를 죽이고 귀를 잘라가는 연쇄살인으로 마을이 굉장히 떠들썩해집니다. 게다가 이 연쇄살인을 소재로 한 영화 평원의 살인마 영화가 굉장히 대박을 치면서 영화의 배경이 된 이 마을은 하나의 관광지가 됩니다. 이 정도 참 기괴한 느낌을 주는데요. 피해자의 유족들이 실제로 아직 살고 있는 마을에 살인마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관광을 오다니. 아이러니하게도 유족들 중 일부는 피해자가 머물고 살던 집을 모텔처럼 숙소로 비싼 값에 내놓고 피해자의 집을 관광지처럼 둘러볼 수 있게도 하며 돈을 법니다. 연쇄살인에 대한 박물관까지 생겨나게 된 비말. 그리고 그 마을에는 살인마에 의해 딸을 잃은 나조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가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6년 만에 다시 발생한 살인사건에 다시 크게 이슈가 되는 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비말이라는 마을. 평소 나조를 선생님처럼 의지하던 벤나라는 여주인공이 나조가 죽기 전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벤나와 나조 이 둘만 아는 암호가 있었어요. 벤나가 퀴즈대회에 나갔을 때 OX 퀴즈를 할 때 문제의 정답이 O면 벤나라고 응원을 하고 X면 고고 벤나라고 응원을 하기로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마지막 전화통화에서 나조가 죽기 전에 벤나에게 고고 벤나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 정답이 아니었을까를 고민하는 벤나는 나조가 살해당하기 직전에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이 살인범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나조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마을을 들쑤시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인공 70세 위도라는 노인이 화자로 나오는데요. 이 노인은 마을에 정착하기 전에는 그 개인 말, 애완말, 사불이라는 말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위도는 살인마입니다. 위도는 살해한 사람을 사불에게, 자신의 말 사불에게 던져주고 사불은 그들을 물어뜯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죽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불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홀로 떠돌게 된 위도가 비슷한 나이의 여자와 같이 살게 되며 마을에 정착하며 박물관의 관리인을 맡게 됩니다. 위도라는 노인이 연쇄살인을 저지른 비말이라는 마을, 연쇄살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히트를 치면서 관광지가 되었고 그리고 박물관까지 생겨났죠. 우습게도 이 위도라는 노인이 박물관의 관리인이 됩니다. 위도는 같이 다니던 사불이라는 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난 뒤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살던 위도는 자신을 모방한 살인이 6년 만에 다시 일어나자 사불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혈안이 되어 찾아다닙니다. 이게 책에서 묘사가 되는데요. 위도가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했던가? 사불이 내 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녀석이 처음에는 오른 귓구멍 깊은 곳에 자리한 젖은 털이었다는 사실을. 간헐적으로 꾸물럭거리던 그 젖은 털이 자라 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자신이 단순한 젖은 털이 아님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가 겪은 일이다. 완전히 미친 정신병자입니다. 요즘 스릴러나 미스터리 소설을 읽으면 미친 사이코패스나 정신병자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 등장한 위도라는 이 노인은 정신병자 중에서도 굉장히 소름 끼치는 정신병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신병을 앓기 시작한 그 묘사가 조금 독특하게 다가왔고 소름 끼쳤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일어난 살인사건, 위도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벤나는 어떻게 나조의 죽음을 파헤치게 될지, 그리고 나조를 죽인 진범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흥미롭게 소설을 읽었는데 반전, 생각지도 못한 반전에 벙찌게 만든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흥미를 느끼신 분은 여기서 이 영상을 커트하고 책을 읽으러 가시면 됩니다. 책 읽고 다시 오셔서 저랑 리뷰를 공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반전에 반전에 반전이 있고 이제부터 결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도는 이렇게 살인사건이 다시 발생하자 사불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하실 한켠에 공간을 만들어두기 위해 지하실로 내려가는데요. 그곳에서 결박된 채 있는 벤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도가 비말이라는 마을에서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해서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2년 전 죽은 이 아내가 남긴 짐을 찾아보는데 그곳에서 편지를 발견하게 되고 읽게 되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도 굉장히 소름 끼치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그 아내의 동생이 마을의 경찰이었는데 위도가 살인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누나에게 위도를 감시하라는 역할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인마인 걸 아는데도 체포하지 않고 그냥 두는 이유가 자신의 큰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편지에 나오지 않았고요. 위도는 이 편지를 보며 과연 이들이 무슨 짓을 자신에게 저지른 것인가, 왜 자신이 살인마인 것을 알면서도 박물관의 관리인을 맡겼으며 결혼해서 살고 이 마을에 정착하게 만들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제 소설의 중반을 넘어가면서 반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벤나는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나조가 머물던 방으로 찾아갔다가 창문으로 보이는 폐 주유소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오가는 화물차 기사들이 없어지면서 주유소가 망해서 폐주유소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주유소 앞에 덤프트럭들이 서 있고 트레일러 위에 호스가 주유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유조차는 원통 탱크이지만 이게 차량을 불법 개조해서 겉보기에는 네모난 덤프트럭처럼 보이는데 호스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살인마를 이용해 축제를 벌인 데 이유가 드러납니다. 9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고속도로 아래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땅을 파고 내려가다가 사람이 죽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마를 흉내내 시체를 태워 죽이기도 했고요. 송유관에서 빼낸 기름은 비밀 경매로 폐주유소에서 주유업자들에게 넘겨져 왔던 것이고요. 나조는 자신의 머물던 방에서 그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도유라니, 살인마와 살인사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도유라니. 이 돈에 눈이 먼 마을 사람들, 도유를 하면서 살인마를 이용하고 그리고 기름을 훔치는 일을 알아낸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고 이걸 주도한 게 퇴직 경찰과 벤나의 고모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이 있었는데요. 벤나가 같이 다니는 친구에게 주저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벤나와 같이 다니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옥이라는 친구가 5년 전에 이미 죽은 아이였습니다. 벤나는 이미 죽은 친구를 보는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을 목격한 뒤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위도가 지하실에서 발견한 벤나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너나 나나 찾기 힘든 아이들을 찾고 있구나. 기름을 훔치는 곳, 터널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송유관 너머로 마을 사람들을 마주칩니다. 그때 송유관의 호스가 찢어지며 유증기와 기름이 솟아나는 상황.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위도는 총을 쏴서 경찰과 마을 사람을 제압하고 송유관 안에 자신의 말 사불이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송유관을 찢기 위해 사람의 머리를 이용해 송유관을 계속 반복해서 내리칩니다. 그래도 송유관이 터지지 않자 총을 이용해 송유관을 바바바방 쏴버립니다. 그 미친 짓을 본 벤나는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 시작하고 위도는 그런 벤나를 쫓기 시작합니다. 어렵사리 평지로 올라온 벤나는 트럭을 타고 도망을 가는데 위도가 트럭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 큰 폭발음과 함께 송유관이 폭파되고 폭파되는 장면을 본 위도는 울부짖으며 사부를 찾다가 트럭 창문에 목이 끼이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혼자서 차를 몰고 가게 되는 벤나. 이렇게 소설이 끝이 납니다. 이 장면 묘사는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손에 땀을 쥐고
긴박한 상황들과 묘사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쓰여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정말 숨도 못 쉬고 읽을 정도였어요. 굉장히 몰입감이 엄청났고 반전이 있으니까 뒤통수를 맞은 기분과 함께 이 정신병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서늘한 느낌이 들었고, 정신병자, 살인마, 사이코패스가 문제가 아니라 멀쩡해 보이던 마을 사람들이 이 사건의 주체였다니. 돈에 눈이 먼 마을 사람들과 이용당한 살인마, 미쳐가는 세상이죠.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 진짜 소름이 돋아서 읽으시면서도 서늘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